되게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도 불면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안 자려고 그냥 각성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내가 본다면 그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여러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되게 잠을 자는 시간에 대해서 내 뇌나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 약간 내 몸에 스위치가 좀 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수면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내 몸이 낮 동안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몸에 노폐물도 배출하고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내 몸이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면 자체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꺼지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를 오히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게 어떠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수면에 대해서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수면이 되게 리듬이고 약간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되게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게 만성 불면 시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되게 불규칙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또 수면도 불규칙하고 낮의 생활 습관도 불규칙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리듬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깨고 하는 어떤 리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에 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잠 드는 시간을 이분들이 처음부터 조절할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항상 좀 강조드리는 거는 내가 잠 드는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잠에서 깨는 시간을 내가 사실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6시에 일어나겠다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는 시간은 조절할 수 있다. 이 컨트롤 가능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요거부터 잡아 나가는 게 수면 불면증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거, 일정한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거, 또 신체 활동을 적절하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진짜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병원 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수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낮에 계속 누워 있거나 낮잠을 자거나 하는 게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건 내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부터 잡아 나가게 되신다면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반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밤에 자려고 별짓을 다 하세요. 뭐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뭐 마음 편해져서 잔다 그래서 이렇게 막 눈 감고 뭐 말씀 뭐 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경전 이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스르르 잠들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밤에 잠이 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낮에 노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환자분들 식사 스케줄을 파악을 하는데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되게 수면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이제 2가지 식사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침 식사. 우리가 밤 사이에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이제 밤 동안 소화기관이 쉬고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음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소화기관이 다시 자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혈당이 돌고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하는 어떤 신진대사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침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소화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내 몸통만 생각해봐도 내 몸의 반은 소화기관이잖아요. 이 반이 자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내 몸에서 생리적 의미의 낮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의외로 밤에 잘 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아침 식사를 하면 낮에 이제 혈당이 돌고 우리 내부 장기들이 일을 하고 또 낮에 깨는 호르몬이 코티솔이 확 나오는데 그 나오는 리듬을 잘 조절해 주기 때문에 또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도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녁 식사예요. 이 저녁 식사도 되게 흔들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살을 뺀다고 뭐 밥을 안 드시고, 특히 이제 갱년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막 살 뺀다고 과일 주스 한 잔 드시거나 뭐 과일 조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혈당이 확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그 공복 상태에서 잠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무조건 적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저녁 식사는 적어도 내가 조금 밤사이에 쓸 에너지를 저축하는 정도로 적당한 양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소화기관이 막 돌아가거든요. 저녁 먹는 시간은 내가 잠을 자는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한 4시간 정도는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녁을 한 8, 9시, 뭐 9시, 10시에 먹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늦게 저녁을 먹는 습관 또한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고, 내가 좀 일찍 잘 자고 싶다면 적어도 한 6, 7시쯤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 11시, 12시쯤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좀 이상적인 식사 스케줄이고, 저녁 식후부터 잠들 때까지의 좀 텀이 한 4시간 정도는 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면제 드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제 드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만성 불면증 분들이 되게 늘 드시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내가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이 온다면 좀 이 부분 명심하시고 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은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면은 이 불면증이라는 게 만성화되는 이유가 결국 있거든요. 약을 먹고도 잠을 안 오게 하는 습관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억지로 잠이 들려고 수면제를 먹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먹고 또 잠드는 시간까지 아까우니까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 먹고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잠이 드는 약을 먹고 잠이 깨는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쁜 습관을 하다 보면 수면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약 먹고 편하게 그냥 잠이 탁탁 들어버리는 습관을 들어버리면 이 수면제에 대해서 결국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양의 수면제로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올리게 되죠.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면은 이제 본인도 내가 벌써 수면제 5년이나 먹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올렸다. 이렇게 수면제 먹으면 치매 온다는데 이러면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갑자기 또 이럴 때 또 주변 사람들이 막 버퍼를 넣어요. 야, 너 거 봐라. 너 TV 나온 거 봤냐? 수면제 먹으면은 너 치매 걸린다는데 너 빨리 끊어라.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막 걱정을 줘요. 그러니까 이분도 걱정되니까 갑자기 수면제를 확 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이 이미 내성이 생겨서 약을 올린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올려버린 약을 확 줄여버리면 이미 이분의 몸에는 생리적으로 수면제의 안정제 성분에 대한 의존성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생겨있는 생리적 의존성 때문에 금단 증상을 겪어요. 이게 그냥 불면증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정제에 대한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좀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뭔가 몸도 좀 쑤시고 아픈 것 같고 속도 울렁거리고 이런 식의 금단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금단 증상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증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때 되게 공포감을 많이 겪고, 내가 앞으로는 약을 안 먹고는 잠을 절대로 못 자겠구나, 나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라는, 이렇게 수면제에 되게 의존하게 되고 약 없이는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잘못된 신념이 강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계속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는 이런 비셔스 사이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수면제를 드시고 오시는데 내가 좀 수면제를 끊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감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다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수면제를 감량을 하고 싶다면 그냥 수면제만 감량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잠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나 인지를 교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CBT적인 기법들을 병행을 하면서 감량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감량을 할 때도 아까 제가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올린 상태에서 확 줄이면 금단 증상이 생긴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확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소량씩 차근차근 줄여야 되고, 또 약 중에서도 금단이 좀 심한 약이 있고 금단이 덜하고 느낌이 적은 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불편함이 적은 약부터 25%씩 해서, 그것도 하루 만에 줄이면 안 되고 되게 천천히 줄여야 돼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또 더 길게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줄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간격을 두고 아주 조금씩 순차적으로 감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는데, 잠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의존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좀 줄이면 좀 불편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바로 증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잠이 좀 안 오고 잠이 얕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카페인을 줄인다든지, 낮에 내가 낮잠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운동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적인 개선을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정 안 되면 조절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내가 생활 습관적인 개선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생리적 의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을 줄여서 한 며칠 정도는 잠을 못 잘 수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시고,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일 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한 며칠 참아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끊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은 좀 잠 못 자더라도 결국에는 이 양에 좀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점을 좀 스스로를 믿어주셔야 되고, 이럴 때는 약을 올리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수면에 집착하는 내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좀 조절하고 하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 불면증의 치료를 약간 전쟁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어떤 전쟁, 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치면 2차 세계대전 안에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죠. 그래서 전쟁은 여러 개의 전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개별의 전투에선 지더라도 최종 목표인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 못 잘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한 달, 2달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잠을 잘 자게 되면 된다. 그 크게 좀 시선을 보셔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 이틀 못 잤다 그래서 수면제 줄이는 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거. 하루 못 잔다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겪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되게 잠에 집착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잠이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좀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에 대해서도 조금 가볍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잠을 자는 이유가 낮 동안의 삶을 활기차고 활력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지,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잠에 대한 어떤 집착을 좀 버려보는 거, 그리고 잠을 자려고 막 밤에 노력하는 습관들을 좀 고쳐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생활 습관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크게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자극 조절이에요. 뭐냐면 자기 전에 과도한 자극을 좀 피하자는 거예요. 자극을 피하자. 그래서 매일 자기 위한 어떤 취침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루틴을 좀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되게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도 불면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안 자려고 그냥 각성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맨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있다면 잘 잘 거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내가 본다면 그것보다는 TV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이렇게 눈앞에 강원을 되게 가까이 갖다 대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을 보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마음이 편해지려면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 분이다 라면은 오히려 좀 TV 쪽으로 바꿔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침실이 아닌 다른 방, 뭐 마루나 뭐 다른 뭐 서재 이런 데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TV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할 때도 너무 막 자극적이고 막 잠 깨고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되고, 좀 편안하게 그냥 내가 흘러가듯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약간 성격 급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불면증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 드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때 막 뭐라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자꾸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거는 좀 가감히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꼭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 전에 이렇게 컴퓨터로 뭐 보고서 쓰시거나 뭐 자기 전에 뭐 친구랑 전화 통화하거나 좀 피곤하면 잠이 올까 해서 막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잠이 깨는 어떤 신체 반응을 유발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 들어가시는 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좀 졸렸고 잠이 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만 침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리다는 느낌이 들 때만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만약 내가 누웠어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활동을 안 했는데 그래도 한 15분, 20분 지나도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침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뭐 재미없는 잡지를 읽는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좀 어떤 지겨운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럴 때 밝은 빛이 있는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또 낮에 좀 졸려올 때 낮잠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낮잠을 잔다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전날 못 잔 잠을 보충하는 게 아니고 그날 내가 밤에 잘 잠을 대출받아서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잠을 잤다. 그럼 밤에 잠을 잘 잘 거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낮잠을 제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 절대 눕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수면을 제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패턴으로 자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수면 일지를 좀 적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간 내가 총 수면 시간을 계산을 해서 평균 내가 몇 시간을 잔다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 5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한 5시간 정도를 TST, 총 수면 시간으로 정하면 되고, 이 총 수면 시간, 평균 TST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TST를 내가 한 일주일간, 2주일간 평균해서 보니까 내가 중간에 깨는 시간, 뭐 잠들 때 걸리는 시간 빼고 실제로 자는 시간이 한 6시간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요거 플러스 한 30분 정도에서 잠자리에 눕는 시간, 깨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내가 6시간 정도 잔 사람이다. 그러면 11시에 눕고 5시에 깨는 거예요. 근데 내가 11시에 누워서 실제로는 한 12시쯤 잠들었다가 중간에 한번 깨서 1시간 또 못 잤다가 다시 잠들었다. 근데 더 자고 싶어요. 그래도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11시에 눕고 5시에 일어나는 요 시간 제한을 내가 스스로 설정해서 요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평균 6시간 자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잠드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잠드는 게 힘들어서 4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면 2시간 낮에 더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5시에 일어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못 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내 수면이 6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못 잤다고 해서 그날 힘들다고 막 잠을 보충하시지 마시고 눕는 시간, 깨는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특히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내가 통제 가능한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이 수면 효율이 한 85%에서 90% 정도 되는 게 좋아요. 내가 6시간 TST 맞춰놓고 11시에 눕고 5시에 일어났는데 이때 풀로 잘 잔다. 그러면 한 누워있는 시간을 한 15분씩만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다음날은 한 10시 한 45분쯤 누워서 6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TST를 90% 이상 달성을 해보고 그게 달성이 되면 조금씩 자는 시간을 늘려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하면서 수면의 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잘 못 자는 분들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면 다원 검사를 할 때는 약을 안 먹고 어떻게 자는지를 보기 위해서 약을 안 먹어요.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약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몇 프로 잘 것 같나요, 여러분? 다 못 주무실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약을 드시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수면 다원 검사하러 오셔서 약을 안 줬을 때도 70%는 1시간 내에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잠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신체의 어떤 이렇게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신체의 반응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잘 보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낮에 깨는 시간만 정확하게 정하시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방해하는 습관만 조금 없애셔도 내 수면은 많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 조절. 두 번째, 수면 제한. 그리고 나쁜 습관 없애기. 이런 것들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들의 수면이 많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